읽듣기 동시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집단이 학령기 아이들, 초등생들이고요. 이 아이들한테 왜 효과적이냐면 청각과 시각, 즉 다중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감각이 협동을 해가지고 이해력을 높이고 그리고 기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읽기와 동시를 같이 제공할 경우에는 소리 기억에 대한 기억 단서가 문자가 되는 겁니다. 문자가 소리 기억을 저장하는 데 도구가 되는 거고, 이제 또 반대로 읽기 측면에서는 오디오가 들려주기 때문에 그냥 읽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교수님께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아이들 초등 시기에 영어 교육 어떻게 시켜가야 할지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시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노경희입니다. 영어책 읽듣기의 기적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제목에서 영어 읽듣기의 기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영어 읽기를 통해서 저희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읽기가 아니라 읽듣기라고 해서 놀라기도 하고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이제 영어책을 읽는데 이제 눈으로 영어책을 읽으면서 귀로는 오디오 음원을 동시에 듣는 방법입니다.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이제 영어권에서는 simultaneous reading and listening 이렇게 네네. 좀 기네요. 표현이 네. 길어요. 그래서 네. 제가 reading에 re하고 listening에 쓰닝 붙여서 listening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었고요. 읽듣기 이렇게 짧게 줄였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읽듣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노출의 방법의 차이인데요. 네. 엄마표 영어에서는 듣기 먼저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듣기와 읽기를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유아들에게는 듣기 먼저가 효과적인 반면에 한글을 깨우친 아이들, 또 학령기 아이들에게는 동시에 제공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간 투자 대비 가성비가 높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피아노를 배울 경우에 5세 아이가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 이제 귀로 소리를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반면에 8세 아이는 악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빨리 피아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에서도 듣기 소리만 들으면 사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렵냐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 기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기 기억에 저장이 되었다가 반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반면에 이제 읽기와 동시를 같이 제공할 경우에는 이 소리 기억에 대한 기억 단서가 문자가 되는 겁니다. 문자가 소리 기억을 저장하는 데 도구가 되는 거고, 이제 또 반대로 읽기 측면에서는 단어를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네. 해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오디오가 들려주기 때문에 그냥 읽게 되는 겁니다. 읽는다는 게 아이가 한 번 이렇게 읽듣기 했는데 소리 내서 단어를 읽는다, 또는 이제 스펠링까지 외운다, 이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읽는 거죠, 일단. 그냥 눈에 그 단어의 형상이 익숙해지고 소리가 익숙해져서 영어식 문장 패턴, 단어 쓰임새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게 큰 목적입니다. 우리 엄마표에서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는 집중 듣기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유사한 건가요? 다른 겁니다. 이제 소리에 맞춰서 문자를 하나씩 이렇게 가리키면서 읽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영어를 아는 아이가 그 소리에 매칭하는 문자를 익히는 겁니다. 근데 영어책 읽듣기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문자 소리 동시에 노출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첫 알파벳의 음가만 알면 그게 굉장히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라고 했을 때 타이거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날아가지만 거기에 이제 음가를 알기 때문에 T자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딱 보면 타이거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듣기 따로 읽기 따로 하는 것보다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면 뭐가 좋을까? 해외에서 읽듣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읽듣기 동시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집단이 학령기 아이들,
초등생들이고요. 이 아이들한테 왜 효과적이냐면 청각과 시각, 즉 다중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감각이 협동을 해가지고 이해력을 높이고 그리고 기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네. 쓰는 거니까. 네. 네. 읽고 듣기를 동시에 했을 때 말하기에는 어떤 효과를 네. 가지고 올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익듣기의 로드맵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파닉스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익듣기를 하려면 알파벳의 기본 음가는 익혀야 됩니다. 가장 쉽게 알파벳의 기본 음가를 익히는 게 이제 파닉스 송으로 익히는 건데 유튜브 영상에서 1억 뷰 이상 되는 노래를 두세 개 골라가지고 계속 들으면 굉장히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파벳의 기본 음가를 알게 되면 이제 익듣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그림책 단계, 네. 그리고 챕터북 단계, 그리고 이제 소설하고 비문학을 같이 읽는 단계 네. 이렇게 읽는데요. 만약에 익듣기를 챕터북 단계까지 충분히만 했다고 한다면 말하기를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말하기를 잘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음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네. 노래의 멜로디처럼 그게 귀에 남아 있어서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디오 음원을 들으면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어떤 아이는 중학교 2학년에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다고 해요. 네. 그런데 한 달 안에 아이들하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요. 물론 챕터북 단계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충분히 했을 경우에는 사실 말하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4기능을 모두 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네.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버겁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버거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자. 맞아요. 읽기, 네. 듣기, 네. 쓰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말하기를 꼭 연습해야겠어 네. 라고 한다면 챕터북 단계에서 챕터북이 아니라 쉬운 그림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도 함수 풀던 아이들한테 덧셈뺄셈 하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럼요. 그림책으로 가면 영어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이제 말하기를 하려면 부모나 가족이 청중이 되어줍니다. 청중이 되어서 그림을 묘사한다던가 네. 또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그림을 묘사해요? 어렵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책에는요 그 문장이 간단한데 그림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청중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문장을 일끔 보면서 이렇게 말하듯이 합니다. 네. 안 보는 척하면서 네, 보면서 이렇게. 네. 이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나중에 토익이라든가 이제 토플 시험 볼 때 말하기 시험이 딱 이겁니다. 네. 네, 사진이나 그림을 묘사하기 또는 들은 내용 말로 표현하기, 읽은 내용 말로 표현하기.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한 말하기 방법입니다. 차선책으로는 제가 추천하는 게 화상영어입니다. 이제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일상생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원어민 교사한테 사전에 부탁을 해가지고 네. 아이에게 이거를 물어봐 주세요. 너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니? 그 책은 어떤 내용이야? 주인공은 누구누구 있어?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아이에게 익듣기의 동기를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읽은 내용을 말할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읽을 때 집중해서 읽게 되고 내가 누구랑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리 연습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상 영어 그 시간은 영어를 절대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배운 영어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거. 동기. 예,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되게 머리 아파하시는데요. 네. 중고등 내신까지 사실은 영어 쓰기, 한글로도 잘 못 쓰는 아이들이 영어 쓰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엄마표로 너무 힘들어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읽듣기로 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에는 영어 최고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모델을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림책에는 한 네. 단어부터 한 문장부터 있기 때문에 베껴 쓰는 겁니다. 이제 문단 단위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문단 그냥 하나만 베껴 써도 되고 한번 읽어보고 써봐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 단계로 올라가면은 읽은 내용 요약해보기. 그래서 이제 핵심어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다가 그 핵심어 중심으로 요약해보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피드백을 어떻게 해.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는 하나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챗 GPT가 나왔어요. 예, 저도 지금 매일 쓰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패러그래프 넣어놓고요. 문법 고쳐줘. 짜자자 고쳐주고요. 예. 내용 고쳐주고요. 구성 고쳐줘. 다 해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쓰기가 장벽이 아닙니다. 아까 말하기도 그렇지만 쓰기도 굉장히 쉽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패턴북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이제 패턴북이라는 것은 그림책인데요. 네. 같은 이야기나 또는 같은 문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페이지에는 Can you dance? 그랬다면 두 번째는 Can you jump? 내용은 바뀌나 문형은 일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기 연습할 때도 부담이 없고 쓰기 연습할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어머님들 또 수능 영단어 막 네. 해가지고 네. 초등 때부터 단어 부담이 많아요. 영어 어휘는 읽듣기를 통해서 어떻게 네. 발전하게 될까요? 그림책 단계에서는 무조건 맥락 속에서 챕터북 단계에서는 이제 단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이때는 기본적으로 맥락 속에서 배우되 자주 나오는데 반복되는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교육에서 주목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꾸 보면 기억에 쉽게 남는다는 거고요. 비문학 단계로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독이거든요. 네. 이 단계에서는 단어장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문학에서 단어들은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건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합성 무슨 맥락이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광합성 외워야 그 단어를 되죠. 알아야죠. 네, 그래서 접인도 단어일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단어장으로 외워도 되고 제가 그 어휘에 관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단계가 그림책 단계입니다. 아까 이제 그림책 단계에서는 맥락 속에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네. 그 맥락 속에서 꼭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아유, 뭔가요? 네, 첫 번째는 자주 등장하는 고빈도 네. 기초 단어들의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쓰임새라는 게 이제 기초 단어의 예를 들면 make, take, 뭐 put, get, 또 have 뭐 네. 이런 우리가 그냥 늘상 네. 접하는 이게 이제 기초 단어들인데 이 기초 단어들의 쓰임새를 알아야 되는데 이 쓰임새라는 게 뭐냐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문법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이 동사는 삼형식 동사야, 이 동사는 사형식 동사야, 또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네. 이렇게 말하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동사 속에 들어있는 문법이거든요. 아이들은 이 쓰임새를 맥락 속에서 그림책 단계에서 감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감으로 배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학자들이 아이들은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다. 또는 언어 습득에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런 건데요. 아이들은 설명해주지 않아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배우는, 감으로 배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챕터북 단계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더 탄탄하게 배우는 겁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통상 2,000단어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끝냈을 때 3,000단어가 넘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초동사들의 쓰임새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책 단계에서는 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식 문장 패턴과 단어의 쓰임새를 익히는 게 개별 단어의 뜻을 익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챕터북 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익듣기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것은 이제 6학년까지 챕터북 익듣기를 충분히 해서 네. 영어의 기본 그 문형 패턴과 단어의 쓰임새를 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로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중학교 들어가면 소설을 읽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예, 부족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영어는
챕터북 읽듣기 단계까지만 가면 중학교부터는 그냥 아이가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초등 때 이렇게 소설까지 어렵게 가서 기초를 덜 탄탄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읽듣기만 쫙 해가지고 영어 패턴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거를 말하기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쓰기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예. 그런 비문학 어휘는 네. 외우면 되는 되고. 거고. 그리고 이제 소설로 들어가면 거기는 어휘가 엄청 많아집니다. 아우. 소설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 감정에 관한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는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wkward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상황상 번역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반드시 맥락에서.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가장 걱정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문법. 문법은 읽듣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가면 네, 될까요? 영어책 읽기로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문법을 배워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논란의 핵심은 문법이 마치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문법은 정확하게 두 종류의 문법이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법과 문장을 다듬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구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절 조립해서 네.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법입니다. 네. 요 문법이 이제 과거에 성문 그 영어에서 했던 그런 종류의 문법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문법으로 배워서는 문장을 생성하기까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문장을 생성하는 구문, 문장 구조에 해당하는 이 문법은 무조건 영어책으로 감으로 익혀야 됩니다. 챕터북 읽듣기를 충분히 했으면 감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다른 문법이 있는데요. 어떤 문법이냐면 이거는 형태론인데요. 네. 단어 형태를 다듬는 문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형, 복수형, 비교급, 네. 뭐 인칭 이거 I am, you are 이런 형태를 맞추는 거. 요게 이제 제가 다듬는 문법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쓰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아. 근데 물론 아이들은 이미 다 압니다. 알지만 그 챕터북 단계가 끝났을 때쯤에 영어권 출판사에서 샘플 주고 이렇게 고쳐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한번 정리.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 아이들도 이미 알기는 해요. 근데 한번 쫙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정리를 해보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배우면 됩니다. 아.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면 조금 걸림돌이 있습니다. 영어책 읽듣기로 가면 수능까지 이게 가는 것은 지름길인데 네. 이제 중학교만 잠깐 섬처럼 문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영어책 읽듣기를 한 애들은 이게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해서 맞아요. 누가 이렇게 써? 아. 네, 그렇게 골라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문법 용어 몇 개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관계절, 네. 뭐 수동태 이런 몇 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미 그 관계절을 이미 알고 있는 애들한테 요거를 관계절이라고 해. 그러면 훨씬 쉽게 배우게 됩니다.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아까 수능까지는 쭉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수능을 대비한 독해 문제 있잖아요.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 요것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독해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뭔가요? 네, 첫째는 언어 영역의 비문학 문제를 네.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는 그 거네요. 어차피 네. 같은 거예요. 맞아요. 이해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 네. 이 두 가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언어 영역의 비문학이 안 되면 영어에서도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이 된다고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이 갖춘 후에 영어책 읽듣기를 하면 계속 우리는 직독직해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눈으로 의미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번역하는 거 없죠. 네. 문법을 위한 문법 문제가 없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의미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학교부터는 비문학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비문학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라 조각 그 글들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부담 없이 이제 그거 읽고서 문제 두세 개 정도 풀고 비문학부터는 정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정확하게 읽었는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가 좀 더 긴 거 이렇게 늘려나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EBS 수능 교재라든가 계속 독해 문제를 네. 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어에 기초가 되어 있다면 네. 그때도 계속 어휘를 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결할 수 아, 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자녀들 가르쳐 보신 사례를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네, 두 아이에게 네. 익듣기 방법으로 엄마표 영어를 했습니다. 아이들 몇 학년 때부터? 저는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큰 아이는 4학년 때 했고요. 둘째 아이는 2학년 때. 아, 네. 교수님 많이 네. 바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아이는 음. 늦기 시작했지만 한국어 책을 엄청 네. 잘 읽는 아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좀 어렵지만 리딩이 겁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아이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둘째 아이는 그 아이가 유년기였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냥 방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래서 뭐 영어 책은 고사하고 네. 한글 책도 네. 못 읽어준 채로 음. 이제 학년기가 되었고 다만 요 시기가 괜찮은 게 타협이 됩니다. 아, 그쵸. 너무 싫지만 네. 이렇게 좀 타협을 꼬시면. 내가 어떻게 할 네. 테니 네. 요거 그냥 5분만 할까? 아. 처음에 5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한 단어짜리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줬고요. 바로 문장 시기부터는 그때 우리는 이제 CD롬으로 했는데 네. 아이가 이제 이거를 눌렀다 껐다를 할 수 있게 해주고서 처음에 5분으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때 제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읽듣기만 하자. 5분 기간을 그래도 상당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늘려가고 15분 늘려가고 그런데 항상 저랑 같이 어느 시점에 가니까 얘가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학 때는 엄마가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제 어느 때는 익숙해져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시기에 챕터북까지 갔었고요. 네. 그 대신 말하기 안 했고요. 네. 저는 쓰기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다 제거하고 어쨌든 얘를 가지고 챕터북 단계까지만 가자. 그럼 감으로 영어의 패턴, 단어 쓰임새만 익혀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꿋꿋하셨네요. 제가 이제 영어 학습자였고 네. 굉장히 어렵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아무리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거를 너무나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영어의 패턴만 머릿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활용하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6학년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영어적인 성장을 보여줬나요? 네, 이제 저희 집에 4인 가구인데요. 네. 2명이 영어 전공자입니다. 교수님 말고 누구시죠? 남편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4명이 식탁에서 앉아서 영어 이야기를 하면 공부로 배운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영어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씁니다. 우리는 설명은 잘하지만 사용은 그 영어 책으로 배운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읽듣기를 해보고 싶은 어머님들 그리고 영어 교육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멘트 부탁드릴게요. 영어 책으로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다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어느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6학년인데요. 챕터북으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에 챕터북 2페이지를 정확하게 읽고 한글로 번역하고 2문장씩을 매일 외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영어 책으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네. 영어 책을 교재로 맞아요. 문제집처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어 책으로 영어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독을 통해서 영어 입력을 최대화해가지고 아이들이 영어의 문장 패턴과 단어의 쓰임새를 감으로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감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네, 거죠. 네, 네. 네. 생각보다 짧거나 길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배짱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면은 저도 정말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많이 공부하신 내용 그리고 또 실제 자녀들 가르쳐 주신 내용들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